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보람입니다. 그리스 지원 협상이 만장일치로 합의되면서 그리스는 최대 86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이러한 그리스 호재를 어제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일까요? 오늘장의 반등폭은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2060선 초반 정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증시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멘토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면서 그래도 오늘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멘토는요. 가치 투자의 전략을 더한 플러스 알파 매매의 달인 오현진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는 206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1% 이상 올라와주면서 750선 중반인데요. 코스피 거래소 쪽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일 것 같아요. 네네. 중국 쪽에서 이 국영 반도체 회사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인수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중국 정부의 이 반도체 시장 공략 때문에 살짝은 위축되는 분위기인 듯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관련해서 일단은 뭐 국내 기업의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업체가 워낙에 반도체 시장을 성장시키려는 그런 모습들, 야욕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인수가 된다면 중국이 인수하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 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국내 반도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 오늘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과도한 우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도체라는 게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고급 인력들 그리고 그런 장비들을 갖출 때 단순히 돈으로 사온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선두 업체의 위치에 있기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런 기술력들은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 정도 반도체 부분에서의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마이크론을 인수한다고 당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뭐 점유율이 떨어지냐? 절대 그렇지는 네.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따라잡기는 아직 멀었는데 문제는 이번 인수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형 IT주의 주가들이 워낙에 안 좋았었던 부분에서 이런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매물이 좀 쏟아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IT 대형주가 밀리는 것은 단순히 시장의 수급이 낙폭과대 대형주로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밀리는 것이지 이 이슈 때문에 밀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IT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장에 빠져나오시기보다 일단 반등하는 타이밍을 조금 봐서 천천히 네. 빠져나오시는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끝내 진통 끝에 그리스 지원 협상이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반등폭이 크지도 않고 더 문제가 되는 점은 외국인이 그렇다고 돌아오지도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중국 증시도 일단은 오늘도 장중에 4,000포인트까지는 찍어주는 모습이긴 했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역시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부분에서 선반영이 좀 됐습니다. 어제 네.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오버슈팅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반등폭이 해외 지수보다는 좀 약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 리스크는 그렉시트라든지 아니면 디폴트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상황으로만 치닫지 않는다면 네.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많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 악재가 뭐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에 반복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시장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기업의 2분기 실적의 우려감을 굉장히 많이 표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수출주를 중심으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1분기에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2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나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네. 부분의 기저효과도 우려를 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스 리스크 해소가 된다고 해도 외국인의 투자자가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사기는
어렵다. 여전히 코스피 지수의 상단은 조금 막혀있는 흐름이고 시장은 성장주 내에서만 순환을 도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역시 지금 낙폭과대 가치주를 미리 담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 수급이 몰리는 성장주가 무엇인지 그런 섹터를 계속해서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라고 한다면 오늘 좀 반등하고 있는 YG엔터나 엔터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던지 아니면 최근에 조정받았던 사물인터넷 관련주 이런 그 섹터 중에서 종목을 찾으시면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에서 대형 수출주로 매수세가 쏠리기는 조금 아직은 어렵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내수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현진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아프리카TV 잘 가고 있죠? 68.6%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70% 가깝고요. 스카이라이프가 17.8% 수익, LGU 플러스가 8.9%, 락앤락 연고점 부근입니다. 23.1%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인터파크 조금 아쉽지만 손실폭이 크지도 않습니다. 1% 정도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까지 알아볼까요? 이마트 현재 5.5%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이죠? 네, 전 종목이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AS를 받아봐야 할 텐데요. 아주 잘 가고 있는 아프리카TV부터 또 점검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TV의 모멘텀은 제가 리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순방문자 증가 추세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내에서도 인기 BJ 한 명 한 명이 차지하는 매출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시청층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그 인기 BJ도 많이 배출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양적인 성장은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밀릴 때 지금 지지 라인이 내서 지지 받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언급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지지가 될 만한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면 전 고점이었던 41,450원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관점에서는 매도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카이라이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냥 홀딩 관점으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스카이라이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UHD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LGU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여유 있게 보실 만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통신사 중에서도 차별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 같고 ARPU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현 수준에서 딱히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홀딩 관점입니다. 다음으로 락앤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와 흐름은 비슷합니다. 완만하게 상향하는 추세. 락앤락은 기관의 수급을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만 확인하시면서 따라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중국에서 두자녀를 허용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락앤락이 영위하고 있는 헬로베베 유아용품 브랜드죠. 이 부분에 따른 수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는 지금 매수가에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자리는 아니고요. 추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전 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마트입니다. 오늘장 2.5% 정도 반등이고요. 오늘 반등하는 이유는 역시 추경으로 인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반등하면서 전 고점을 벗겨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승 탄력이 조금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전 고점인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간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가 아주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시 내수,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종목이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느껴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화면 열어주시죠. 네, 오늘 오현진 멘토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은요. 어느 때보다 더운 올 여름이 예상됩니다. 뜨거운 특수까지 기대되는 빙그레입니다. 네, 빙그레 하면은 국내 대표 음식품 업체인데요. 이 빙과 쪽으로 매출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올 여름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벌써부터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때문에 여름 특수도 더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빙그레를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계절적인 특수성이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빙과 업체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수기로 진입을 했죠. 그리고 갈수록 보시면 여름이 더워
더워지고 길어집니다. 사람들에겐 좀 짜증나기는 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빙거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많이 파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에 따라서 빙그레의 실적이 천차만별이 된다. 결국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면 빙그레는 갈 것이다라는 관점이고요. 3분기 아이스크림 매출이 전체 분기의 아이스크림 매출의 45%를 담당을 합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팔리고 이제 3분기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 시점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강하게 가져볼 수 있고요. 아이스크림 분기별 출하량과 증가율을 보시면 이제 표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네. 보시는 대로 매년 3분기마다 매출이 가장 크게 늘어나고 네. 4분기와 1분기에는 매출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업종인데 그 중에서도 바 아이스크림을 전문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바 네. 아이스크림은 이제 막대가 달린 아이스크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3월에 바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10에서 15%중 인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예. 대표적인 빙그레 제품은 이제 비비빅이나 메로나 같은 아이스크림들 들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몇십 개씩은 먹어보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스크림들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분기 아이스크림 매출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이후 FTA가 체결되면서 분유 수입 비용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빙그레의 원가 절감 효과로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기상 여건입니다. 최근에 빙과류 판매에 우호적인 기상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요 며칠은 이제 비가 좀 많이 오기는 했는데요. 올 여름은 비가 다른 해보다 약 10% 정도 적게 낼 것 같습니다. 이 강우량과 아이스크림 판매는 완벽하게 반비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가 안 올수록 아이스크림 매출이 높고 비가 많이 올수록 아이스크림 매출이 떨어지는데 비가 덜 오는 것이 빙그레의 매출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편의점 커피 아카페라의 판매가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커피 시장은 매년 20%대의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편의점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빙그레의 아카페라라는 커피가 그 편의점 커피 시장을 상당 부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빙그레의 바나나 맛 우유가 또 큰 인기라고 들었었거든요. 중국 모멘텀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빙그레는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음료 중심의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출액 추이를 한번 보시면 네. 보시는 대로 이제 수출액 추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고 이제 2013년에 약간 꺾였지만 올해는 다시 회복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빙과류가 거의 이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이 회색 막대 부분, 유음료 부분의 그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빙과와 함께 유음료 부분의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업체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수출 비중이 현재 전체 매출의 5%밖에는 안 됩니다. 그만큼 네.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바나나 맛 우유의 올해 200억 규모의 수출이 기대가 됩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바나나 맛 우유가 잘 팔린다라는 기사 한 번쯤 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카테고리를 바나나 맛 우유가 형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식품이고 그만큼 네. 이제 또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8월에 빙그레 중국 판매 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이 팔리겠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런닝맨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런닝맨에 나오는 배우인 이광수 씨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빙그레 모델로 이광수 씨가 올해 채용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 확대 효과에 의해서도 중국의 바나나 맛 우유 수출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나나 맛 우유는 그리고 싼 제품이 아닙니다.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판매 가격이 1,300원 정도인데 중국에선 우리나라 돈으로 쳐도 1,500원 정도에 팔립니다. 기존에 있는 중국 상품 대비해서 가격이 2배 정도가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린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상하이나 베이징 평균 소득이 높은 그런 그 도시를 중심으로 좀 마케팅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비싼 포지셔닝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팔리게 된다면 이익은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기타 유음료나 빙가 제품의 수출 라인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으로도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빙그레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빙그레에서 빙과 부문의 비중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냉동식품 부문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었는데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스크림 네.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잘 팔릴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1분기, 4분기와 2, 3분기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또 잘 안 팔리니까 실적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완충하기 위해서 빙그레가 사업 다각화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냉장식품과 냉동식품에 적극적으로 진출합니다. 빙가 부분의 의존도를 줄이고 실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최근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냉장과 냉동식품의 판매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국내외를 중심으로 냉장과 냉동식품을 다양하게 좀 내놓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냉장 죽수 따옴의 판매가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작년 출시가 됐는데요. 월 평균 80만 병이 판매가 되고요. 다른 것을 넣지 않고 과즙이나 과육만 100%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웰빙 열풍에 이어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냉동식품 부분에서는 간편식, 가정 간편식 시장 부분에 진출하는 모습입니다. 태국식 냉동볶음밥을 비롯해서 이제 차별적인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카테고리를 형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따른 모멘텀을 앞으로는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냉장과 냉동 부분에서는 빙그레가 강점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매출이 높기 때문에 냉동 부분 시설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업체보다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대로 냉장과 냉동에 연결시키게 된다면 다른 업체보다도 상대적인 우위에 설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냉장과 냉동 부분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미미합니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의 매출 확대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외에도 빙그레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M&A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증권사의 리포터를 봐도 이제 M&A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은데요. 박영준 대표가 이제 국내외 업체 M&A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순연금 자산만 1,500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업을 사들일 준비를 끝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음료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웅진식품을 인수를 시도했지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으니까 이제 자금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만두업체 인수전에 참여를 했고요. 또 국내 그릭 요거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요즘에 그릭 요거트가 또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빙그레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M&A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를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빙그레를 만약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시더라도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무 구조가 상당히 튼튼합니다. 지금 20% 정도밖에 부채 비율이 안 돼요. 20%면 뭐 거의 부채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작년에 1,250원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 30% 주주 환원 정책에도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배당을 받아가기에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빙그레의 실적 추이는 어땠는지 살짝 엿봐볼까요? 네. 빙그레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제 내수 기업이고 음식료 업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실적이 퀀텀 점프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출액은 이제 7,900억에서 올해 약 8,400억까지 소폭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12년부터 14년까지 계속해서 악화가 됐어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이 악화됐었던 것은 이제 예전에 그 상품 가격, 이제 아이스크림이 막 50%, 70% 대량 할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뭐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스크림 싸게 팔 정도로 그래서 수익성이 약간 문제가 생겼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당기순이익도 이제 500억에서 300억대로 떨어졌다가 400억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2012년에 호실적까지 달하지는 못하겠지만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모멘텀을 염두를 하신다면 현 주가 수준은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열어볼 차례인데요. 살짝 제가 먼저 봐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과 재작년에는 실적 부진 때문이었는지 여름 특수를 주가로는 조금 살펴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올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이스크림이 작년보다 올해 약 4%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오늘장 4.5% 정도 반등하니까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당장 이제 매수하기보다는 약간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드리고 긴 시각에서 보자면 하락 추세를 이미 돌려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로 지금 만들고 있고 단기적이지만 차트를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하시기에는 좋은 위치다라고 보고요. 다만 오늘 장에 4.5%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 시에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매수가는 86,000원에서 87,000원 사이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고가가 됐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좀 비싼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항대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6,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점이 깨지는 가격, 웬만큼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가격은 깨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니까 손절가는 76,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더운 여름의 특수까지 기대를 해봅니다. 빙그레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수 가격은요, 86,000원에서 87,000원이라고 정해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0만 원, 손절 가격은 7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오현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